Здравствуйте, друзья! Сегодня мы находимся в Сеул-Намдэмун Кёнчальсо,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на наш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вопросы ответы. И мы рады вас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на этом выпуске. Надеемся, что вам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Сейчас мы вас познакомим с нашими гостями. 우리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호칭을 어떻게 돼요? 저희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 외사계에서 다문화 팀장을 맡고 있는 신영근 경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팀장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팀장님이랑 같이 근무하는 유민주 경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일단 저는 경찰에 들어온 지 지금 22년 정도 됐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남대문 경찰서 외사계에서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유학생들, 그다음에 관광객들의 안전과 좀 지원 활동을 맡고 있는 다문화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을 일을 시작한 지는 한 4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팀장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팀장님, 한국에서 경찰에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한국에서 경찰이 되기는 사실 매우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공개 시험을 치르고 들어오는 일반 공채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경찰대학교와 경찰 간부 후생 시험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채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유민주 경장님도 외국어를, 특히 중국어를 잘 하셔가지고 이제 그 통역과 어떤 이런 외국인 전반적인 사물을 볼 수 있게 외국어 전문 통역으로 들어온 특별 채용 경찰이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 아니면 국제 무술 대회라든지 올림픽 같은 데서 이렇게 입상을 하신 분들이 경찰관으로 채용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안산이나 영등포에 가시면 외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귀화하신 우리 이제 혼인 귀화자분들, 이민자죠. 그분들 중에서도 그 지역을 잘 아니까 또 특별히 경찰관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예.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촌에 어떤 범죄를 사람들이 제일 자주 저지릅니까? 지금 통계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요. 지금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똑같은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사고, 특히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폭행, 가정폭력, 그 다음에 돈이 결부된 사건들 있잖아요. 사기, 네? 뭐 횡령,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마약이나 청폭, 그 다음에 조직폭력, 이런 점점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범죄자 중에 외국인이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연으로 34,00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꾸준하게 3만 건 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찰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경찰도 그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힘드시겠다.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 범죄만 다루는 특별 수사대가 또 따로 설치돼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다문화 활동이나 국제 행사 이쪽 지원해주는 그 정보부서입니다. 저희는. 예. 외국인이 제일 많이 저지른 범죄는?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폭행입니다. 폭력.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은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경찰, 힘 있는 기관을 사칭해서 내가 이제 돈을 바꿔둬야 되는데 뭐 개인정보를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돈을 송금받고, 아니면 불법으로 계좌에서 돈을 빼나가는 그런 지능범죄예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 2018년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총 34,000건이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교통사고의 7,300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능범이 5,000건이 넘었고, 폭행이 9,000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살인도, 살인, 강도, 강간추행, 절도 이런 것도 강력범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예. 유민주 씨, 요즘 가정 폭력이 많이 있어요? 예, 가정 폭력은 안타깝게도 꾸준히 있습니다. 이제 지역마다 통계도 다 다르지만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이제 외국인 여성분들이 전화로 가정 폭력을 상담하거나 통역을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112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거나, 만약에 이제 사건이 처리되고 사안이 이제 심각하거나 여성분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1366이라는 센터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1577-1366으로 전화 주시면 정신 상담이나 통역 서비스 모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까지. 예. 좋아요. 네. 그러면 팀장님, 예를 들어 사람이 어쩌다가 술 많이 마셔서 네네. 그리고 술이 취해 스스로 집으로 못 가면 네네. 경찰관이 네. 집까지 네. 직접 데려다 준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맞아요? 아, 혹시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페이스북에서 들었어요. 예. 물론 이제 저희 경찰관은 최대 임무가, 가장 큰 임무가 이제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고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이제 누구나 보호를 해줘야 되는 우리 경찰관 입장에서 술 먹고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술 먹은 사람 모두를 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런 노약자라든지 그다음에 주치자 이런 분들을 우리 이제 파출소나 이런 경찰관서에 임시로 이렇게 보호 조치를 해서 술이 깨면 가족에게 전화해서 인계하거나 아니면 택시를 불러서 술이 깨면 이렇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지, 항상 데려다 주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큰 오해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일 강한 처벌은 예. 어떤 거예요? 우리 형법에서 형벌을 내리자, 죄를 지으면 형벌을 내리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형벌은 물론 사형입니다. 예. 사형은 이제 죄를 지은, 특히 이제 확정 판결이나 수형자의 목숨을 국가에서 강제로 뺏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형 제도가 살아 있지만 1997년도에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하고 그 뒤에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국제 앰네스티에서도 실질적인 사형 제도가 폐지된 국가다,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죄를 지으면 총 9가지로 이렇게 처벌을 해요. 제일 큰 게 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징역, 그 다음에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좀 어렵지만, 네, 되게 어려워요. 예, 어렵지만 사형이 가장 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몰수나 과료 이쪽이 좀 약하고, 근데 중간쯤에 벌금이란 게 있어요. 이게 서민들이 가장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많이 받는 형벌인데, 이것도 어떤 기록에 남고 전과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 이렇게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팀장님, 만약에 두 사람이 네. 이렇게 다툴 때 먼저 때리는 사람이 벌금 내린다는 들었는데요. 맞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만일에 상대방이 미안해요. 같이 맞대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때리는 사람은 분명히 처벌되는 건 맞습니다. 이런 거 때리는 거예요? 자, 폭행이라는 것은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느끼게끔 좀 아파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툭 건드린다는 것은 폭행의 범죄라고 볼 수 없겠죠. 안 아프죠? 아파요. 박수 붙일게. 미안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모르는 사람끼리도 우연히 만나서 엊그저께 그 김해에서 고려인들이 많이 이제 다투다가 이제 경찰에 적발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사소한 데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같기도 하고 가정이나 아는 사람끼리 폭행이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경찰에서 꾸준히 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선 그런 일에 연루돼서는 안 되고요. 혹여라도 이렇게 이제 싸움이 벌어졌다 이럴 때 상대방이 이렇게 때렸는데 나는 칼을 두고 덤볐다. 이건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하는 사람이 더 처벌을 무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일에 벌어지지 않게 서로 이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웬만하면 그냥 피하세요. 네. 피하고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현재 수배에 중인 외국인 범죄자가 있어요? 수배 중인 외국인 범죄자가는 많이 있어요. 많이 얼만큼?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통계상으로 이제 뭐 얼마다 그걸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 210만 명을 넘어섰고 불법 체류자만 해도 36만 명이 넘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또 커뮤니티가 있고 집단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경찰에 신고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신병을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배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수배라는 게 혹시 무슨 제도인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수배는 이제 범죄자나 어떤 자료를 입수가 없을 때 저희 같은 경찰끼리 전국에 있는 경찰관서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이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전산이나 어떤 길거리 보다 보면 수배 자료 좀 보신 적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이 사람 보이면 신고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우리 정부 공요망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수배가 당하면 출국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못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저희 경찰은 이제 모든 출입국 정보를 법무부하고 많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입국할 때 뭐 비자 받는 거 어떤 그 자료라든지를 일정 부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라든지 외국인들이 있을 때 신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법무부가 보내준 자료를 근거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수배자다. 한국인하고 똑같이 처벌을 해요. 예. 대신에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출입국 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불법 체류자든지 외국인이든 이제 그 자기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이 이제 자기 신분증을 대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출입국 관리법상에 무조건 가지고 지니고 있어야 돼요. 휴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출입국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 요구를 했을 때 그거를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하거나 계속 숨기거나 다른 사람 이름을 대고 상대방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그러면 출입국 관리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무거운 죄니까 항상 그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 챙겨야 됩니다. 잃어버리지도 않게 분실도 많이 돼서. 예. 근데 잊어버리면 어디 가야 돼? 잊어버리면 경찰서에 와서 그 외국인 자기 신분증이잖아요. 네. 그 분실 신고를 받아줘요.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신고를 뭐 잃어버렸으니까 경찰서에 이제 분실 신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그걸 발급해준 관청이 있죠. 법무부. 이제 지금은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 가서 재발급 신청을 해서 꼭 가지고 다니셔야죠. 팀장님, 외국인 범죄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통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아주 거의 4만 건에 가까운 범죄가 이루어졌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은 약간 좀 감소세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3만 건이 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이 한국 경찰도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처를 적절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팀장님 외국인들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우리 민주 씨 먼저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한국에서 외국인 분들이 추억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고 한국 사람들의 한국 문화의 정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건강과 그리고 생활의 안정인데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 질서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단 횡단하지 않고 차 조심하시고 그렇게 건강 유지하셔가지고 한국에서 좋은 기억 많이 남기고 생활하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님, 네. 여기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재료 자격으로 와 있는데요. 네네. 외국인들이 정말로 절대 저질러선 안 될 것이 있다면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네. 무엇입니까? 외국인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대다수의 4천만이 넘는 한국인하고 200만이 넘는 외국인하고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에 사는 모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법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길거리에 침 뱉고 담배 꽁초 버리고 교통질서 위반하고 이런 기초적인 질서부터 시작해서 살인, 절도, 방화까지 이런 중범죄까지 법이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하지 말자고. 그거를 글자로 남겨놓은 게 법인데 그거는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들이 모두 지켜야 될 그 사항이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그래서 이제 잘 더불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경찰에게 꼭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해결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견자님, 한국에 한산 살아야 하는 이주해선들에게 안심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낯선 한국에서 생활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아기를 낳고 기르시기까지가 생활이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많이 외로우실 것도 같고요. 예, 그 지내는 중에 뭐 가정 폭력을 당하신다거나 왕따를 당하는 자녀분들이 있다거나 할 때도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다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경찰에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 전담 부서인 그 여성 청소년과에서 그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피해를 당한 여성분들에게도 그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해주시고 상담이나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1577-1366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견자님, 우리 지금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넘버1이 들었는데 근데 여기 어떤 실이에요? 무슨 반이에요? 여기는 이제 진술 녹화실이라고 해서요. 이제 가정 폭력이나 어떤 민감한 그 사안 이제 그 강제추행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진술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하고 보여주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그 강압적인 취조실이 아니고 특히 이제 인권이라든지 피해자 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 시설입니다. 예. 견자님,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이렇게 두 분이 만약에 이렇게 돈이 찾으면서 이렇게 딱 가져왔는데 그분들을 어떤 포를 받았어요? 예, 그 자기 물건 길에서 발견한 자기 물건이 아닌 물건을 가져갈 경우에는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물건이나 남의 물건 그리고 길에 떨어진 돈 이런 걸 줍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가져가서 파출소 집 근처에 있는 파출소나 지구대에 가져가가지고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물건을 저희들이 이 습독물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 그거를 관할하는 또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이나 돈, 휴대폰 같은 거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서 주고 돌려주고 안 되면 이 절차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공매라든지 공시해가지고 싼 값에 또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일반인들에게 또 판매도 하고 또 그걸 국가 수입으로 또 이제
유입하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경찰에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네, 저는 정신없이 온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경찰에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경찰이 사실은 큰 첫째 꿈이 아니었고 첫째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고 있다가 97년, 98년도에 IMF라는 외환위기가 있었어요, 한국에. 그때 학원이 문을 닫는 바람에 제가 시험 공부해가지고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경찰이 한 분이 계셔서 강하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지금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합니다. 즐겁습니다. 네. 저희 반장님은 영어를 전공하셔가지고 영어를 잘하시지만 저는 중국어를 전공을 해가지고 중국 현대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쯤에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선택한 직업이 경찰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사용해가지고 옆에 있는 외국인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팀장님은 이제 실력이 많으시니까 재밌으시지만 전 아직도 어렵습니다. 제가 그거 들었는데 뭐가 이렇게 무군화? 예. 무군화 몇 개 있어요? 경찰이? 다른 나라 각 경찰들마다 각 국가들마다 이제 경찰 그 근무 연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꽃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꽃봉오리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한 지는 4년 정도 됐고 꽃봉오리 3개를 가지고 있는데 4개를 갖고 나서 나중에 4개가 지나야지만 이제 하나의 무궁화로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장님은 이미 다 핀 무궁화 한 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지에 다다르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경험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후배 경찰님이 이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 무궁화 꽃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높은 사람이 돼요. 하나도 충분합니다. 많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저는 딸랑 하나예요. 아니요. 많이 여기 펼치는 무궁화 몇 개 있어야 돼요? 네, 이제 작은 무궁화가 4개까지가 있습니다. 4개가 되면 총경이란 직급을 주는데 총경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경찰서장님을 총경이 맡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진짜님 사람마다 어깨 2개 있잖아요. 네. 4개, 8개 아니요? 그렇죠. 아이고 똑똑하시네요. 그러면 저도 2개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2개 있구나. 네, 여기는 6개 있어요. 이제 곧 비울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 참 좋네요. 네, 그리고 저 이제 마지막 질문 있는데 팀장님, 견자님이 이렇게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힘들 때 그리고 보람이 있을 때 느꼈을 때 언제인가요? 먼저. 예, 그 경찰이 되고 나서 힘들었던 적은 제가 배운 외국어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될 때가 제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 외국인들 중에서는 그 좋은 친구이자 이웃도 있지만 때로는 부득이하게 범죄를 저지른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고 제일 의미가 있었을 때는 그 외국어로 그 여권 잃어버린 여행객들의 여권도 많이 찾아주고 그리고 힘든 외국인들을 상담해주고 또 그 유관 기관에 전화해서 도움을 줬을 때 그때 제가 살면서 참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팀장님은? 저는 뭐 이제 경찰 생활 22년 동안 12년을 외사계에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하고 사건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방글라데시 분이었는데 같은 동포 사회에서 협박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사진을 다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사진 갈아치기라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한 달을 수사해서 그 사람을 구해준 적이 있어요. 그 상대방을 잡아서 한국 교도소에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고맙다고 지금도 가끔씩 연락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가 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팀장님, 여기 한국에서 외국인 사람들이 경찰로 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네. 당연히 한국 경찰이 될 수가 없죠.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 공무원 경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이 따로 있어요. 선생님이든 행정직 공무원이든. 그래서 외국인은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네네. 이제 한국을 귀화를 하시든가,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궁화 갖고 싶어요? 장미꽃 잘 어울려 자기한테 노래 부르면. 오늘 팀장님께서 저희 서로카 전주자를 시청자 위해 특별히 준비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불법 체류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면 나도 처벌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신고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에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라는 걸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경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있죠. 불법 체류자예요. 피해자가 불법 체류자라는 걸 알아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출입국 외국인청에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범죄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구제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경찰로부터.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신고를 해서 나는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런 범죄 피해를 받았는데 사실은 불법 체류자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경찰이 알아서 다 해줘요. 대신에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통보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는 공장 사장으로부터 돈 얼마 못 받았어요. 나 피해자니까 나 알리지 말아주세요. 이건 안 됩니다. 이게 단순한 임금 체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범죄 피해를 하나도 잊고 있지 않았는데 경찰관한테 들켰어요. 뭘 하다가 뭐 음주 단속이든 뭐 하든 그런데 나 범죄 피해 사실이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쌍방 폭행 있죠. 이렇게 탁 때렸는데 상대방도 이렇게 서로 고소가 엇갈린다든가 그러니까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인 경우 예? 이런 거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성추행이나 강간 그 다음에 뭐 보면 뭐 살인, 상해, 폭행, 사기, 공갈 대부분의 죄가 이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계신 모든 이제 이주민들도 외국인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셔서 내가 범죄의 피해를 봤으면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견자님 오늘 좋은 정보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좋은 일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프렌드 아시아에서 운영하는 이 서로카 뭐 제가 알기로는 까치라는 맞아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도 처음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많이 좀 버벅거리고 힘들었는데 나름 제 인생의 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으신 분들하고 유익한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프렌드 아시아하고 서로카가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외국인 커뮤니티의 어떤 팟캐스트 방송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JKL 지원자에서 이렇게
선물 드리고 예, 싶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예. 하나 드리지만 예. 또 보낼게요. 아니에요. 유민재 씨. 충분합니다. 예. 보낼게요. 예. Ну, я надеюсь, это интервью вам понравится, друзья. По-настоящему полез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менно от полицейских,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здесь, в Южной Корее, а именно на Тандемуне номер 1. 서울 남대문 경찰서. Соуль Намдун Кольчальсо. Number one-이야. Number one-이야, да. Да. И я желаю наш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быть бдительными, быть ответственными за свои проступки, ну и, конечно, здоровья и удачи во всем. Делитесь этим Видео со эфиром, всеми да, близкими. ставьте лайки, потому что сегодня нам дали очень ва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С вами были Тимджаним Шин Йонг Кын, Кёнджаним Ю Минчу, а также я, Дима и Аселя. Асель. Увидимся с вами в следующих выпусках. Пока-пока, друзья. До скорой встречи.